자, 4월 27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38,500달러고요. 자, 비트코인이 우리를 애먹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정말 불안불안한 위치에 있고 있는데 딱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치고 올려주는 그림이 나와줄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라인이 깨져버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하락을 안겨줄지 지금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기는 한데요. 자, 비트코인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추세선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래도 좋았던 부분,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저점을 위로 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최고로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여기 있는 이런 라인, 이 추세 라인에서 지금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마지막 라인까지는 아직 살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아슬아슬했어요. 여기 있는 전 라인, 전 저점 라인보다는 조금 더 위에, 여기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추세선 말고 여기 이 전저점 라인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다행이고, 어제 저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좀 불안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전저점 라인 깨져버림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다행히 여기에서 잠깐 말아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딱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정말 바닥이 될 수 있는 기회인지, 아니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여기 밑에 지하실이 더 남아 있는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저는 지금 매수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했던 것처럼 그냥 정석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오면은, 여기 지지선에 오면은 매수를 하고, 그리고 여기 라인 뚫려 버린다, 아까 말했던 여기 전접점 라인, 여기 있는 라인 한 37.5K 정도 되거든요. 이 라인 만약 뚫려 버린다 그러면 손절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하는 게, 그냥 지지선에서는 사고, 저항선에서는 팔고 하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안 섞으려고 하고 있어요, 투자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뚫린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손절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채팅방에서도 이제 6시, 아침 새벽 6시였죠. 저 밤샜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영상 올리는데 밤샜거든요. 이거 실적 발표까지 다 보고 잤는데, 여기에서도 이야기 드렸어요. 채팅방에서도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릴 건데, 지금 현재 다 과매도 상태고 매수를 조금씩 해서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스닥이랑 우리가 이제 뭐 비교를 해봐야 될 건데,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나스닥이고 여기 비트코인 차트인데 그냥 똑같죠.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이 그냥 거의 똑같다라고 지금 완전히 커플링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그림은 아닌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많이 힘들죠. 정말 차트 다 깨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어제 있었던 실적 발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할게요. 자, 어제 있었던 중요한 기업 3개가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비자,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단 제외하고,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예상보다 조금 좋게 나왔어요. 아주 조금.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온 경향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똑같다. 그냥 예상이랑 똑같다. 얘는 안 좋다, 얘는 또 좋다. 그래서 지금 어제 결과만 보면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은, 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죠. 이전부터 계속해서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전의 예측보다 조금 더 뛰어넘는, 실적이 훨씬 좀 좋은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제는 그냥 예측치에 부합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기대감이죠. 여기서 더 좋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예측 수준밖에 안 되네? 라고 하니까 이제 별로 임팩트가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등생은 잘해도 우등생인 거예요. 못하면 오히려 더 욕먹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예측보다 적게 나왔다 그러면 어닝 쇼크 왔을 겁니다. 주가 이거 완전 밑으로 빠지면서 우리도 많이 힘들었을 건데, 일단 다행히 예측보다는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일단 다행이다. 얘는 뭐 다른 거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그냥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죠. 구글이 문제인데, 구글 같은 경우에 보세요. 예측보다 미달됐죠. 더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부합하고 더 좋게 나왔는데, 이번에
예측보다 적게 나왔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리고 애프터장이죠. 애프터장에서 3% 추가적으로 또 3%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 마감, 정규장 마감을 하고 거기에서 애프터장에서 3%가 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실적 미달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랑 그냥 부합한다라는 거죠. 그냥 똑같다. 예측치랑 그냥 비슷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애프터장에서는 그냥 본절만 유지를 하는, 그래서 뭐 더 좋고 안 좋고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장중에 12%가 떨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유력한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트위터 인수설이 있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테슬라 매도를 한 다음에 트위터를 인수를 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가 어제 12%나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해줬죠. 그로 인해서 우리 나스닥도 조금 힘을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비자는 예측보다 다 상회하는 우등생이었죠. 어제 결과에서 제일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비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잠시만요. 얘는 왜 항상 이렇게 나올까요? 한 번씩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나왔다? 더 좋게 나오니까 애프터장에서 4%가 상승을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가 이렇게 예측보다 상회를 하게 되면은 비자처럼 애프터장에서 지금 장 중에서는 4% 마이너스가 됐었는데 이 실적 발표를 다 애프터장에서 했거든요. 이제 장 마감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실적 결과가 좋았던 비자 같은 경우는 애프터장에서 상승을 하고, 여기 보셨던 아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장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어닝 쇼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딱 드리면, 자, 이제 어제 있었던 부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테슬라랑 애플, 구글, 마이크론,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술주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8.28포인트 밀린 2.75포인트 밀렸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04.86포인트 3.88%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날 뉴욕 증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중에는 과매도 상태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나중에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현재 시장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실적 발표들 때문에 사람들이 투매에 나서고 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기술주들이 다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거는 과매도 상태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오히려 나중에 상승이 시작될 때는 이 하락을 했던 바이더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원래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살려면은 가격이 과열되어 있는 것보다는 떨어진 걸 사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가 다음에는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지금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상승 여분이 생긴다, 여기에서 갑자기 좀 달리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 또 개미들이 탑승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열시켜서 한번 또 여기에서 털어먹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 게, 여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당연히 사가지고 물려있는 사람들이면은 지금 상황이 답답하겠지만 여기에서 팔아라고 얘기를 했었죠. 팔고 여기에서 기다렸다가 또 사고, 이렇게 반복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회예요. 하락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스마트한 투자입니다. 하락이 되면은 오히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좀 스마트하게 움직이셔야겠죠.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과매도 상태이고 매수를 조금씩 해서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실적 발표 불안해해서 매도를 한 상태이고 모두 과매도 상태이면 다시 오를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조금씩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 보이는 상태다. 제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 38K 정도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지금 매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손절 라인 어디로 잡았다? 37.5K로 손절 라인을 잡아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점 참고 좀 해주시고. 이거 왜 이러나요? 이거 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일단은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머니 이번 하락서 매도 않고 매집 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보면은 자, 지금 이번에 하락들이 있었죠. 근데 스마트머니 언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어제 얘기했죠. 우리는 뭐가 되자라고 했죠? 스마트머니가 되자. 이 스마트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나중에 일반적인 대중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탑니다. 하지만 스마트머니들은 기관 투자자들보다 앞서서 지금 우리가 딱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솔직히 말해서 자, 만약에 이번 연도도 없다, 뭐 다음 연도도 뭐 대박 나는 거 없다. 그럼 이제 다음 반감기 이제 2년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2년 뒤가 아니라 1년 뒤인가요? 이런 식으로 반감기가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2년 뒤 맞네요. 2년 뒤에 이제 반감기가 또 오면은 여러분들 또 그때는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존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그 상승장이 있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는 지금 스마트머니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가격이 뭐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중들은 많이 떠났어요.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럴 때,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스마트머니 역할을 하는 12개월에서 18개월 휴면, 이 머니들이 물량 보유자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파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다?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세 사이클에 있을 때 물량을 매도하고 이제 그러니까 고점이 됐을 때 강세 사이클에서는 물량 매도를 하고, 그들은 어떻게 한다? 상대적으로 지금같이 저렴한 가격에 BTC를 흡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위치, 여러분들 솔직히 많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산 넘어 산이라고 또 뭐가 있나요? 이번에 또 있는 일정 하나 또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FOMC 일정이죠.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버티면 나중에 결국은 스마트 머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이제 말씀드릴 거, 이거를 좀 옮길게요. 자, 이거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뉴욕 의회 암호화폐 채굴 금지 법안을 통과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고 채굴 금지 법안 통과, 이거 좋은 얘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채굴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안 좋은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채굴 금지가 되면은 그럼 막 채굴도 못하고 그럼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개념과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들판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는데 아무나 주워갈 수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정 주기에 이렇게 블럭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백화점에 여러분들이 백화점을 갔는데 하루에 하나씩 시계 하나가 들어와요. 하루에 하나, 1일 1시계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30일 동안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다음 날도 2일차에도 시계가 2개가 될 거고, 그럼 3일차도 시계가 3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정 주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사간다라고 하면은 이 시계는 계속 쌓여 있겠죠. 그러면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것처럼 롤렉스 같은 경우에 뭐 사람들이 뭐 기다리고 사려고 하는 그런 시계다. 그러면 첫날 들어왔는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한 100명이에요. 그럼 가치가 어떻게 되나요? 높아지는 거죠.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비트코인은 채굴이 계속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높아져야 되고, 생성 주기가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이게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지 난이도도 올라가면서 이게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채굴을 안 한다. 여러분들 이번에 중국발 채굴 금지 있었잖아요. 채굴을 안 하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채굴을 많이 하고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의 기술적 가치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반대로 이런 기사도 있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비트코인 채굴에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최초로 정부가 직접. 그러니까 완전 반대죠. 그래서 여기 뉴욕 의회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단순히 채굴자들을 다른 주로 이동시킴으로써 뉴욕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최초로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을 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화폐 친화적입니다. 친화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뭐 악재를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말자. 결론적으로 규제가 있어야지 나중에 뭐가 있다? 현물 ETF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또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실적 발표 이제 이번 주에 거의 끝이 나면은 또 뭐가 있다? FOMC 미팅이 있다. 5월 3, 4일 한국 시간으로는 한 5일 정도 되겠죠. 자, 이 부분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때 전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현금 다시 또 확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솔직히 예상을 못 하겠어요. 그냥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인 쇼크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라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어떻게 될지, 뭐, 비트코인이 10% 내릴지, 20% 내릴지, 아니면 아예 반대로 20% 오를지, 이거는 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미리 현금화를 좀 시켜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미국의 실적 발표가 있다. 기대되는 부분은 있지만 여기에서 안 좋게 나오면은 비트코인이 많이 또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는 그 전에 그냥 다 파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벤트만 있으면 그냥 팔아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막상 산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이벤트가 많아서 FOMC 조금 있으면 뭐 파월 연설, 뭐 미국 실적 발표 이런 이벤트가 너무 많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FOMC 같이 이렇게 중요 일정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대비를 좀 해주신다면 여러분들께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했던 거 제가 채팅방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죠. 지금 과매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조금씩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을 일정 하나가 또 있죠. 메타가 있습니다. 메타. 잠시만요.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오늘 있을 거는 딱 하나가 있죠. 딱 하나 메타가 있습니다. 메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메타 하나가 있는데, 일단 저번에는 메타 실적 발표로 인해서 메타 주가 완전 폭락을 했었던, 그래서 오늘도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아까 말했죠. 계속해서 우등생은 조금만 삐끗해도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해요. 근데 기대를 안 하던 게 갑자기 너무 좋게 나와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번에 잘 나와준다면, 진짜 예상보다 훨씬 부합하는 결과가 나와준다면 메타가 이번에 우리를 또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번에 있을 메타 이것도 이제 장 마감이기 때문에 내일이죠. 내일 있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5시 반쯤 그때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또 참고하셔서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